네,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후 11시 30분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 7,400만 원을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보여줘요. 네, 신고점은 아니지만 전고점은 충분히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승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요. 블룸버그 터미널에 프로세어스 비트코인 ETF를 추가 중이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블룸버그 LP가 만든 온라인 증권 거래 소프트웨어죠. 근데 온라인 증권 소프트웨어에 비트코인 ETF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ETF하고요. 이미 얘기가 됐다는 거. ETF가 아니라 ETF 승인에 대해서 SEC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요거를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 드러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코인이 상장하기 전에 그 코인에 대한 상장에 대한 지갑 주소가 생성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코인이 조만간 어디 상장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것처럼 지금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금년 안에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 이번 주 안에 된다 뭐 이런, 다음 주 뭐 18일 날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크게 너무 기대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빨리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뜸을 더 들이는 게 이 시장에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미 발표가 돼버리면 호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좀 더 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그 전통 주식 시장이 7조 이상 암호화폐 리스크가 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현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트론 같은 경우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뭐 트론, 저는 이거는 뭐 특별한 큰 호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마 가격적으로는 반응이 올 거예요, 트론이요. 어차피 뭐 저스틴 써니 이거는 뭐 주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올리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마케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결국은 가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 조금 전에 올라온 거죠. 10시 11분에. 트론 단기적으로요. 투자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호재가 나왔던 코인 뉴스를 보는 동시에 샀을 때 손해본 경우 거의 없거든요. 트론 가지고 가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원의원 비트코인의 신의 축복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상원 연설에서 암호화폐는 정부와 정치 선거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실패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는 성장해야 하며 그곳에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들은 정부에 의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부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이거죠.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요? 상원 연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동네 연설을 한 게 아니라 상원의원이 상원 연설을 통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해칭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어저께도 보셨잖아요. 마이애미 시장, 뭐 텍사스 시장, 뉴욕 시장 유력한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암호화폐에 엄청난 투자를 하자라고 하고 선동하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일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리플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유명하다? 에이다가 유명하다. 리플과 에이다가 유명하다고 해요. 저는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했죠. 뭐뭐를 했다. 뭐뭐를 뭐 했다가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립 서비스 이런 거. 뭐뭐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는요. 호재 아니에요. 네. 리플은 뭐 저는 뭐 앞으로 더 갈 거라 보지만 에이다는요. 아직 지금 너무 올랐습니다. 이거 네, 요거 보고 리플이랑 에이다 사도 되겠네 하면서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네, 블룸버그 ETF 전문가 발키로스 BTF 신청서 제출. 이거는 아까 전에 낮에도 방송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 같은데 어저께였죠, 어저께. 예, 발키리는 여러분 상당히 큰 규모를 움직이는 이 자산 운용 회사예요. 여기서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며칠 전에 제출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뭐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ETF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큰 등치의 펀딩 회사에서 ETF 신청서를 넣은 거기 때문에 SEC에서도 쉽게 이렇게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이미 잘 했겠죠. 네,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내 암호화폐 투자 규모 파악 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대해서 살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 나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 러시아는요 여러분 블록체인 강국입니다. 개발 강국이에요. 현재 한국도 그러고요. 대부분의 그 재단에서 블록체인 관련 개발 프로그래머들은요 거의 다 중국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더리움을 만든 뭐 비탈릭도 러시아계고요. 러시아 개발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 한국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코인 재단들도 다 프로그래머들은요, 거의 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네, 외신 이더리움 보유자 95%가 수익 상태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95%가 거의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글라스노드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 순환 공급량 99% 수익 상태. 남들은 99%가 수익 중인데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마이너스. 슬프네요. 네, 주기영 대표가요. 이번 랠리 고래들의 매수세가 주요 원인이다. 제가 아까 전에 그 클래트 컨트에서 저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시는 거 보면 이 주황색은요. 그동안 이 마진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일어났던 거래량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보이는 거는 최근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큰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상패빔이 아니라 청산빔이라고 하죠. 청산빔이 나왔을 때 큰 숏이라든지 빅숏이라든지 빈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물량들 빵빵빵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올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이 있었죠. 아까 본 것처럼 500% 이상의 상승이 있었어요. 이 상승이 있었을 때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바로 마진 시장에서 나왔던 청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때요? 최근 몇 달 동안은 이 마진 시장에서 나오는 청산 그 마진에 대한 물량, 거래량이 거의 다 빠지고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미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펌핑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렸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선물 시장에서 이 고래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플로우 지난 1년간 NFT 거래에서 1000만 건 돌파했다. 어저께도 이제 플로우에 물리신 분들, 플로우 오늘 락업 풀렸나요? 오늘이었나요? 내일인가요? 플로우 뭐 물량, 락업 물량이 막 풀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플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공부해보고 살펴봤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이 풀린다고 해도요. 만약에 큰 하락이 없으면 오히려 악재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반등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추세 전환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액 정도라면 뭐 상장하는 코인들 이런 거 모험하지 마시고요. 플로 같은 코인에 오히려 지금 소액 한번 매수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요. 만약에 내일 큰 하락이 없다고 하면은 플로우는 지금 가격대가 저점입니다. 네, 1억 테더가요. 테더 트레저리에서 FTX로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테더 트레저리는 지갑입니다. 개인 지갑. 근데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넘어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테더는 뭐 하는 거죠? 테더 가지고? 네, 테더 가지고 코인을 사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매집하기 위해서 물량을 보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업비트에 뭐 상장하는 거 오늘 상장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나신 분들 많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제가 어저께도 말했죠. 일본이 지금 상당히 큰 이슈가 있다고요. 일본이 상당히 암호화폐에 있어서 큰 손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 좀 많이 움직여요.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자금이 이 시장으로 슬슬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미실현 수익 시가총액 70% 상당. 쉽게 말해서 존버하고 있다는 거죠. 예.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팔지 않고 현재 장기 존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비트코인 선물 ETF SEC 반대 직면하지 않을 것. 위에 지금 최근 뉴스를 보는 것처럼 뭐 조만간 블룸버그 관련된 비트코인 ETF 상품이요. 상장될 가능성이 크네요. 네, 하이퍼리즘 부유층 경량 디지털 자산 펀드 연내 출시. 계속해서 펀딩 투자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누구를 겨냥한다 기관들이라든지 부유층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 중요한 건 이 정도. 10월달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 변동폭이 작다. 거래소에서 현재 뭐 물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적은 거고요. 거래량이 적다는 소리는 조만간 큰 변동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연기금에서요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연기금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와요. 시티그룹 CEO 암호화폐 신중히 접근하고 있지만은 뭐 기술력은 흥미롭다라고 하는 기사도 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현재 50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아마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고 내일 기사에는 520억 달러? 이 정도까지 자금이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서를 냈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 때,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8개월 내 최대 경신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미결제 규모가 최대로 쌓였을 때 이 그림은 언제 나왔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2017년도 18년도 큰 펌핑이 있기 전에도 바로 이런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대로 모였을 때 그 뒤로 엄청난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지금 자리도 바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의 물량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 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올 초에도 그랬고요. 항상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쌓일수록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했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이것만 보죠. 네, 보이저 디지털 CEO가 비트코인 연말자 1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연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월 달에도 비트코인 1억을 넘어갈 수 있는 그래프 그림이 나온다,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드렸죠.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뭐 지금까지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은요, 일단 제가 7,450만 원 정도에서 7,350만 원 이 자리가 일단은 저항 자리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18일 날에 뭐 ETF가 승인이 되던 거절이 되던, 어차피 거절이 돼도 여러분 ETF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 하나가 거절됐으면은 또 새로운 상품들이 현재 결제가 되기, 승인을 대기받고 있는 코인들이, 그 ETF가 40개가 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하나하나 거의 하루에도 몇 개씩 승인 절차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17일날 18일날 승인이 안 난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뭐 알트들이 빠지는 거는 결국은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들이 뭐 바로 따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따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 비트보다는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알트 투자하신 분들도 비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배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냥 축하하시면서 옆에서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내 코인이 펌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장 코인들에 물리신 분들, 제가 뭐라 드릴 말씀 없고요. 결국 상장 코인에 물렸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현금 채굴 하셔가지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온다면 물타기 하셔가지고 탈출하는 방법. 혹시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욕심 부리지 않고요. 적절한 뭐 익절 자리 또는 손절 자리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아무튼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